정보회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보초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네. 군대 용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군대 가서 보초 쓰면은 1시간, 2시간을 쓰는데 이제 혼자 서 있어야 되니까 네. 고통스럽다, 외롭다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보초의 고통이라는 용어를 증시에도 빗대어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을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주식이 없거나 네.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주식이 없이 기다리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주식을 다 잔뜩 이제 보유하시고 기다리는데 수익률은 당연히 내려가 있을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수익률 쳐다보고 있으면 좀 언짢죠.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실현 이익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럴까요? 이익이 났어도 사실 숫자상의 이익이니까 네. 내 주머니의 돈은 아니고 예.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 사람 심리라는 게 워낙 갈대와 같아서 네. 눈으로 보이는 거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뭐 이런 어려움은 하루 이틀 토로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들어서 이제 뭐 1월, 2월부터는 극명하게 이게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1월 초에 너무 시장 상승이 가파랐죠. 좀 빨랐나요? 3,288 갔을 때 그때 느낌은 이 속도로 가게 되면은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때 시장에 많이 회자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시장이 자연스러운 조정을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저희가 곧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좀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도 그렇고 각국 정부도 그렇고 지금 디플레와 싸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지만 이제 리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그런 현상. 그렇죠. 매번 그 신조어들도 뭐 미국도 생겨나기 때문에 네네. 적응을 하는데 그 리플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금리의 약간 껄끄러움. 뭐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텐츄럼이라는 표현을, 네.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서 네. 일정 부분 조정이 끝나고 나서 시장은 다시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서 그것을 쫓아서 금리도 안정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언제 뭐 지금 미국 10년물이 1.6에서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한 우려는 사실 그 기간 나중에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됐을 때는 1.6이 아니고 2.0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체력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변한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앵커님 그 통학버스 타셨을 때 보면 사람들 많이 태우기 위해서 네. 기사분이 이렇게 차를 왼쪽으로 버스를 오른쪽으로 하면서 많이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스킬이 있었네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상하 등락을 거듭하면서 저가 매수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는 일정 부분 용인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미국 금리가 올라서 인플레 우려가 된다라고 하지만 당국자 입장에서는 내심 다행이다 디플레 우려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사실 이번 달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미 국채 발행이 연달아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뭐 일발장전 시간에 한 번 더 점검을 네. 해드릴 거지만 우리나라 쿼드러플 위칭데이도 있고 다음 주 금요일 미국 쿼드러플 위칭데이도 있고 대다수 기업들의 이제 1분기에 열심히 했었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그것을 추려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좀 여유롭게 어떤 것들이 괜찮을까 그런 걸 갖다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네. 추워도 봄은 오거든요. 봄이 빨리 오라고 오늘 뭐 타이도 약간 꽃무늬 색깔로 좀 메고 나와봤는데 꽃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자, 일단 바람은 우리가 바람이고 뭐 실제 현실은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오늘도 공부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뎁스 있게 시장 정보를 또 들어가 보죠. 네. 어떤 이야기들이 또 오가든가요? 금일 저희가 좀 한번 볼 만한 종목은 슈픽앤코리아입니다. 슈픽앤코리아. 예, 잘 아시는 기업들이죠. 익숙한 기업이죠. 예, 네, 2009년 스마트폰에 이제 그 데코레이션 케이스. 예, 좀 고급 케이스죠. 2009년도에 설립돼서 2014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모바일 액세서리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데 작년서부터 테슬라 해양 신규 아이템이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예요? 예. 테슬라 껍데기 만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테슬라 케이스는 아니고. 예, 테슬라 운전석을
보시면은요 테슬라 운전석에는 계기판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기판 우측에 이제 센터피시아 센터페시아에 중앙에. 15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그걸로 터치를 하면서 작동을 하거든요. 네. 모델 그리고- S는 17인치. 예. 그래서 15인치 터치 스크린 보호 필름이 작년서부터 신규 아이템으로 가세가 된 상황이고요. 이러한 슈피겐 코리아의 매출 구성을 놓고 보면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슈피겐 케이스로지 시릴 브랜드의 보호용 케이스가 전체 매출의 6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지핏, 네오플렉스, 글라스, TR 브랜드의 보호 필름이 약 9.8%. 그리고 기타 충전기나 모바일 주변기기, 음향기기, 차량용품 등이 매출의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슈피겐 코리아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이 회사가 우리가 투자할 만큼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슈피겐 코리아는 높은 온라인 세일즈 역량을 통해서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글로벌 유통 채널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스마트폰 케이스가 이제 그 중저가도 있고 프리미엄 것도 있는데 프리미엄급 그 중에서도 특히 더 패셔너블하면서 기능성 있는 케이스에 특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매출이 일어나는 국가의 수가 60여 개 국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따져보면 1초에 한 대씩 제품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슈피겐은 이런 스테디셀러로서 자리를 잡은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이 회사의 안정성을 놓고 보면은 현재 그 자산이 4,098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되는데. 예, 그것과 대비해서 부채는 621억 원밖에 안 되고요. 회사가 자본금이 31억 원인데 이익 잉여금을 2,900억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1월, 2월 주가 하락기에서도 좀 고공권에서 탄탄한 흐름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좀 성장성을 봐야 될 텐데요. 사업 영역을 아이템별로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케이스, 무선 이어폰 케이스, 뭐 웨어러블 액세서리 제품 등, 그리고 게다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내부와 관련된 부품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다각화는 긍정적이고요. 주요 이제 그 제품이 탑재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많겠죠. 네. 애플 같은 경우 중저가 보급형 모델 SE를 올 상반기에 출시를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케이스 매출이 더 늘 거고요. 그 애플이 플래그십을 하반기 출시하게 되면은 또 그것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작년에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 분쟁을 일어나면서 인도에서 중국산 제품 불매운 등이 일어나면서 삼성의 저가 보급형 제품이 상당히 매출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슈피겐 시리즈 코리아도 A들 뭐. 그렇죠. 네. 그것과 맞물려서 슈피겐 코리아의 매출도 플러스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슈피겐 코리아가 이 케이스 산업과 관련돼서 중국하고 호주 법인은 접었습니다. 중저가가 너무 난무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어필이 잘 되고 있는 일본하고 인도 쪽의 매출 호조 보이고 있는 것은 좀 저희가 좋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시장 일각의 우려가 작년에 이렇게 매출 호조를 보인 것이 그 자회사와 연관된 그 손세정제가 좀 단발성이 아니겠냐, 이벤트성 아니겠냐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코스메틱 사업부가 있죠. 네, 네, 거기에 그 손세정제? 슈피겐 뷰티라고 네. 자회사이죠. 네. 그래서 슈피겐 뷰티의 이런 손세정제 매출은 단순한 그냥 일회성으로 보기보다는 슈피겐 코리아가 아마존을 통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손세정제 이외에도 다른 아이템을 갖다가 에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지도 높아진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너무 저희가 그 나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 슈피엔 코리아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거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캡처 사전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회사에서는 이런 그 15인치 터치 스크린 패널 이외에도 그 자동차가 자꾸 이제 전장화가 되면서 터치 스크린의 채택 부분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슈피겐 코리아의 장점은 일단은 첫 번째 인지도, 글로벌 인지도. 네네.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 예. 거기 수익성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부분이 네.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가 주가 관리, 그러니까 좋은 의미입니다. 이 네. 주가 관리라는 게 나쁜 의미의 뭐 인위적인 작전이 아니다. 네. 네네. 관리는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네. 이렇게 되면 뭐 주가는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지는 않은. 네. 자본금 31억인 회사가 그렇죠. 전년 매출이 4,033억 원을 시현하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80% 증가 796억 원을 시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좋아하시는 투자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항상 이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제 시장 그 이제 현 산업에서 물어보면 아니 스마트폰 원래 그 본체에 미묘함이 있는데 예. 꼭 케이스를 다 끼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왜 저럴까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보호 자체의 그렇죠. 떨어뜨리면 깨지는 아니요, 깨지는 것이 물론 이제 앞에 글라스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떨어지면 글라스 부분이 앞으로 떨어지는 것은 본체가 떨어지는데 네. 사실 그 깔끔하게 되어 있는 제품 약간 기스 났을 때 그 거친 느낌 그런 거 상당히 선호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하여튼 뭐 대중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다 장착하기 시작하면 뭐 다 낀다고. 그러니까 이제 네. 보통 저희가 그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 품목으로 실리콘 커버 그냥 얇은 거 하나 받게 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색깔이 좀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내 스마트폰을 좀 차별화 뒤에 뭐 카드를 넣는다거나 그런 기능성이 된 것들. 부가적인. 예. 그리고 이제 그 범퍼 기능이 좋은 것들 그런 거는 내가 좀 돈을 주고라도 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슈피겐이 고가 하이엔드로 치고 들어간 것은 마켓 스크리밍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치 마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틈새를 잘 이용한 물론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 케이스 시장이 워낙 그 크고 예. 뭐 액세서리라고 하는 분야니까 그런데도 이제 좀 특화돼서 나름의 생존 전략을 잘 꾸려나갔던 회사다. 네네. 네, 이렇게 예. 봐야 되겠군요. 또 뭐 그러면은 추가하실 내용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고 가기 전략 혹시 참고하실 만한 네. 전략이 그래서 있다면 요즘 며칠 이제 그 내려왔기 때문에 전일 기간 외국인 쌍크림에스에 들어오는 거 보면은 어느 네. 정도 좀 주가 하락은 반영된 것 같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5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약간 전장 쪽에 좀 특화된 뭐 틈새 시장을 또 노리는 이 전기 자동차, 특히 이제 테슬라의 상징, 테슬라 요즘 주가는 안 좋지만 네네. 예, 센터페시아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보호 커버, 보호 필름, 예. 필름이요. 필름. 예. 네. 그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코리아 뭐 시장에서 저도 뭐 내용을 좀 받아본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추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고, 자 시장 풍문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첫 번째 위닉스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위닉스. 예. 소문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제 설이죠. 네네. 위닉스는 1986년도에 설립돼서 2000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생활 가전 제품인 공기청정기나 건조기, 제습기 등 이런 생활 제품을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냉장고용 열 교환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태국, 이집트 법인에서는 완제품 제조와 제습기, 에어컨, 냉장고 등에 들어가는 열 교환기를 제조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네덜란드 소재의 그 북미 유럽향 해외 법인에서는 본사의 완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미세먼지가 좀 저감되면서 공기청정기 수요는 조금 줄은 감이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 그 재작년 같은 경우 미국이 산불이 상당히 크게 났었죠. 네. 그래서 미주에 특히 이제 아마존 플랫폼에서 그 위닉스의 공기청정기가 상당히 매출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코스트코에서 매출 호조를 보였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미주 법인을 만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물류센터를 해서 적시 공급을 한 것이 상당히 효율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이 태국 법인도 공장 라인을 증설을 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매출 증대 효과가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 위닉스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적인 지금 정책을 작년 12월에도 50억, 금년 1월에도 50억,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 실적도 좀 안정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 특히 오늘 4시에 기관상
투자가 상대로 NDR 하는 것과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전일 회자되었습니다. 네, 위닉스가요.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KMH라고 하는 기업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KMH요. 예. KMH는 2000년도 설립돼서 2011년도에 상장된 기업이죠. 방송 송출 및 채널 전용 사업을 고유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계열회사가 상당히 많은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요즘은 시장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프라이빗 에이커트 키스톤과의 경영권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12월에 봉합이 되어서 양사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이사 구성이 되어지고 있고 주주 친화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무상증자 100%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100% 시행한 게 3월 24일 2,200만 주 정도가 신규 상장이 될 건데요. 시장에서 회자되는 부분은 여태까지 은둔의 기업이었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새롭게 이사회도 구성되어지고 그 많은 회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KMH 같은 경우는 KMH 신라레저, 파주 컨트리 클럽, 옥산 레저, 골프장을 3개나 갖고 있기 많이 가지고 때문에 있죠.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활용 방안이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어제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조금 얘기들이 많은 회사죠. 네, 목동에 있더라고요. 네. 예. 예전에 몇 번 가봤는데. 그 주담이 아주 설명을 잘하죠. 끊임없이. 네. IR 담당자가. 예. 자, 시간의 특징 좀 몇 개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신대양제지가 전일 9.98% 강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사주 40만 3천 주 매입이 반영된 것 같고요. 네. 백광산업이 플러스 9.96% 강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하고 예, 뭐 삼성전자와 함께 고순도 HCL, 염화수소 있죠. 염화수소의 국산화한다는 소식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박셀바이오가 플러스 6.32%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종양 괴사인자와 유사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OX40L이 그 OX40L 단백질이 발현이 잘 되는 배양 보조 세포 및 배양법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하였다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유틸렉스가 플러스 4.15% 강세를 보였습니다. 식약처가 노바티스의 카티 표적, 그러니까 4세대 항암 치료제죠. 노바티스의 카티 치료제인 킴리아 사용을 승인하였답니다. 그게 뉴틸렉스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그래서 유틸렉스도 지금 카티와 같은 것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돼서 전일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네. CART 예, 아닌가? 카티, 네. 키메라 항원 유도체 T 세포입니다.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은요. 영어는 어려워요, 저게. 예. 자, 하여튼 뭐 개별 기업들이 개별 재료로 움직였던 뭐 정치 테마나 이쪽은 오늘 좀 어제는 좀 시간에서 조용했던 모양이에요. 시간에서 움직였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정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테마성 종목은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것도 하나의 시장이고 워낙 그쪽만 저기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드러내고 나면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정보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